이번 영상에서는 RC 또는 이제 RL로 이루어진 그 1차 회로의 응답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이제 입력이 일정한 값이 들어갔을 때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을 하고요. 먼저 커퍼시터를 가진 1차 회로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1차 회로라고 하는 것은 앞 영상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한번 다시 보게 되면 1차 회로라고 하는 것은 인덕터와 커퍼시터, 즉 에너지 저장 소자이죠. 이 중에 이제 하나만 포함하고 있는 회로를 1차 회로라고 하고, 이 1차 회로는 이제 풀게 되면 1차 미분방 정식으로 표현할 수 있고, 이런 회로를 이제 1차 회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는 이번 영상에서 RC 회로, RL 회로를 할 텐데, 먼저 커퍼시터를 가진 1차 회로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죠. 커퍼시터를 가진 1차 회로를 보기 위해서 이와 같은 회로를 하나 가져왔어요. 이 회로에서 보게 되면 여기 파란 부분에 이제 커퍼시터가 하나가 있는 거죠. 커퍼시터가 하나가 있고, 뭐 나머지는 이제 그 회로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 회로를 이제 간단하게 구성을 했는데, 뭘로 되어 있냐면 전화번이 있고, 세 개의 저항이 있고, 그리고 스위치가 하나 붙어 있어요. 어떻게 동작을 하는 거냐면, 여기 전화번에다 이렇게 걸어놓고 t 이퀄 제로인 순간에 이렇게 스위치를 탁 닫으면 여기에 커퍼시터에 걸리는 전압이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변할 것인가 하는 것을 알아보는 것이 그거 이제 1차 회로에 대한 응답을 구하는 게 되겠어요. 그 1차 회로에 대한 응답을 구하기 위해서 t 이퀄 제로인 순간에 스위치를 닫으면 R1이라고 하는 것과 여기가 이렇게 병렬로 붙어 있는데 이렇게 쇼트가 되어 있기 때문에 R1은 이제 없는 거나 마찬가지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응답을 보려고 한다면 우리는 태분안의 등가율을 그려야 되는데, 태분안의 등가율이라고 하는 것은 C만 놔두고, 여기 C만 놔두고 이 부분에서 이쪽 왼쪽으로 회로를 들여다봐서 그 왼쪽에 있는 회로를 다 전화번과 저항으로 표시하는 거잖아요. 그때 이제 전화번이라고 하는 게 VOC, 오픈 서큐트라고 얘기를 해서, 여기에서 이제 여기 뭐 커퍼시터 있는 부분을 오픈시킨 다음에 R3에 걸리는 전압을 이제 구하는 것이 VOC라고 하는 것이 되는 거고, RT라고 하는 값은 여기 여기서 커퍼시터만 놔둔 이 부분에서 이렇게 들여다봐서 왼쪽에 있는 회로 중에 전원을 이제 0으로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전압원이 있기 때문에 VS를 0으로 만들게 되면 여기가 쇼트가 돼서 RT라고 하는 값을 구한다고 하는 것을 태분한 등가율에서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태분한 등가 회로의 VOC와 RT 값을 구하게 되면, VOC라고 하는 값은 여기 C 값만 놔둔 여기서 왼쪽으로 이렇게 들여다봤을 때 R3에 걸리는 전압 값이니까, 여기 R1이라고 하는 것은 없는 거나 마찬가지. 그럼 T 이퀄 제로인 순간에 스위치가 닫혔으니까, 그러면 R2하고 R3가 전압 분배 법칙에 의해서 R3에 걸리는 전압을 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R2 플러스 R3분의 R3 곱하기 VS만큼 전압이 걸려 있으니까 VS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고요. RT라고 하는 태분한 등가 저항값은 여기서 보게 되면 왼쪽을 들여다봤을 때 왼쪽에 있는 전원을 0으로 만든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지금 VS라고 하는 값이 전압이니까 0으로 만들면 이게 쇼트가 되는 거잖아요. 쇼트가 되면 뭐 R2하고 R3하고 병렬 붙어 있으니까 병렬 합성 저항이 되겠네요. 그래서 R2 플러스 R3분의 R2, R3라고 할 수가 있다. 이 태분한 등가 회로를 혹시 기억이 안 나면 앞에 발표했던 영상을 한번 다시 보고 오는 것이 되겠습니다. 회로를 해석할 때 태분한 등가율로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보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와 같이 태분한 등가위로 나타나는 회로를 이제 풀면 되겠죠. 풀기 위해서 보게 되면 여기 커퍼시터에 걸리는 전류 전압의 관계는 앞에서 우리 봤듯이 I 이퀄 CdV dt 이렇게 됐었고, 그럼 뭐 여기 전압원이 있고 저항이 있고 거기 전류 전압의 관계가 있으니까 이거 이제 직렬로 붙어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돌리면 키르호프의 전압 법칙을 쓰면 되겠네요. 그래서 키르호프의 전압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VOC라고 하는 것이 RT에 걸리는 전압하고 커퍼시터에 걸리는 전압의 합으로 되겠네요. 그래서 키르호프의 전압 법칙을 적용하면 VOC라고 하는 것은 RT 곱하기 IT, 여기에 걸리는 그 전압이 되는 거고요. 이제 VT라고 하는 값은 여기 커퍼시터에 걸리는 전압을 VT라고 이렇게 썼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앞에 있는 이 수식, 커퍼시터 그 관계식을 여기다 갖다 집어넣게 되면 RT라고 하는 게 I가 CdV dt니까 IT 대신에 이렇게 갖다가 집어넣었어요. CdV dt 이와 같이 집어넣고, 뭐 VT는 그대로 갖다 쓰고, 그렇게 되게 되면 이 수식이 VT라고 하는 전압의 수식으로 이렇게 됐어요. 이 수식을 이제 정리를 하기 위해서
뭐 양변을 VOC 이퀄 RT 이렇게 된 거 양변을 RTC라고 하는 값으로 나누게 되면 요 dv/dt 남고 vt를 rtc로 나눈 값이고 뭐 voc를 rtc로 나눈 값이니까 뭐 정리하면 이와 같이 되겠죠. 여기 남은 것이 dv/dt하고 vt를 rtc로 나눈 거하고 voc를 rtc로 나눈 이와 같은 수식이 될 수가 있다. 이 수식에서 VT 값을 이제 구하면 되는데 VT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이 회로에서 보게 되면 커퍼시트에 걸리는 전압이에요. 근데 이 전체 회로에서 일정한 값을 갖고 있는 전압 VS가 걸렸을 때 T 이퀄 제로인 순간에 스위치가 닫히면 이 커퍼시트에 걸리는 전압 VT가 어떻게 변할 것인가 하는 것이 지금 1차 회로에 대한 응답을 구하는 거잖아요. 이번 영상에서 우리가 하는 일이. 그래서 요걸 이제 풀면 돼요. 근데 이걸 풀려고 보니까 이 수식이 뭐냐면 미분방 형식의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수식의 형태가 1차 미분방 형식의 형태가 되겠다. 이 1차 미분방 형식을 이제 풀면 되는데 그거 푸는 것은 조금 이따 이제 보기로 하고요. 다음으로 이제 인덕터를 가진 1차 회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와 같은 회로를 하나 가져왔어요. 여기서 보게 되면 파란 부분에 이제 인덕터 L 값이 이렇게 하나가 있어서 1차 회로 RL 회로가 되는 거죠. 나머지 회로는 앞 회로하고 이제 똑같은 이런 회로를 가져왔어요. 여기에 전화번이 있고 세 개의 저항이 있고 하나의 스위치가 있어 스위치가 T 이퀄 제로인 순간에 이렇게 닫혔을 때 여기 L에 이제 흐르는 전류 값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 하는 것을 구하는 것이 이제 여기 1차 회로에 대한 응답을 구하는 게 되겠습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노튼의 등가율을 여기서 이제 전류값이 필요하기 때문에 노튼의 등가율을 이제 갖다가 써요. 노튼의 등가율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서 보게 되면 여기 이제 쇼트를 시키는 거죠. 여기 노트의 등가율을 할 때는 그래서 여기 요 노드 L이 걸쳐 있는 이 노드 값을 쇼트를 시킨 다음에 여기에 흐르는 전류 값이 얼마일 것인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고 쇼트를 시키게 되면 R2분의 VS만큼 걸려서 IS 숏 서큐트라고 해서 여기 전류 값이 되고 RT라고 하는 저항값은 이제 이 등가 저항값이 돼요. 등가 저항은 테브란의 등가율하고 마찬가지로 이렇게 왼쪽 회로를 들여다봐서 거기에 앞에 있는 전원을 0으로 만들고 지금은 전화번이기 때문에 여기를 쇼트를 시키게 되면 R2하고 R3가 병렬로 붙어 있는 그런 값을 얻을 수가 있겠다. 그래서 우리 노튼 등가 회로라고 하는 것은 앞 영상에서 했으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지금 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면 앞 영상을 한번 참조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노튼 등가율을 하게 되면 자 ISC라고 하는 값은 여기 쇼트를 시키면 R2분의 VS라고 하는 값을 얻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RT라고 하는 값은 여기 앞에 있는 전원을 0으로 만들게 되면 R2하고 R3가 이렇게 병렬로 붙어 있는 합성 저항 값이 돼서 R2 플러스 R3분의 R2, R3 값이 이렇게 되겠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노튼 등가율로 표현하는 회로를 이제 해석을 하면 되는데 먼저 L이라고 하는 이 인덕터의 전류 전압의 관계는 우리 뭐 V 이퀄 L di dt 이렇게 썼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해석을 한다고 하는 것은 여기서 보니까 전류들로 이렇게 전류로 되어 있으니까 여기에 이렇게 들어간 전류 ISC가 들어가서 RT에 흐르는 전류하고 L에 흐르는 전류의 합으로 이렇게 표현한다고 한다면 키르호프의 전류 법칙을 적용하면 되겠어요. 전류 법칙을 적용하면 들어간 전류값이 ISC니까 ISC는 여기 RT에 흐르는 전류값은 RT분의 여기에 걸려있는 전압이 VT니까 RT분의 VT가 되고 인덕터에 흐르는 전류값은 IT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겠다 하는 얘기예요. 이걸 이제 풀어서 쓰면 RT분의 여기 L 값에 VT가 있는데 VT 대신에 LDI DT라고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리고 IT는 그대로 갖다 쓰면 이 수식은 어떤 형태가 되어 있는 거냐면 ISC는 여기에 보게 되면 IT라고 하는 이런 형태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정리를 한번 하게 되면 뭐 양변을 곱하기를 L분의 RT라고 하는 값을 곱하면 여기가 이제 DI DT가 되겠네요. 그래서 양변을 L분의 RT라고 하는 값을 곱했어요. 그러면 I, DT 이 값 그대로 나오고 L분의 RT 곱한 값 IT가 나오고 여기 ISC에다가 L분의 RT를 곱한 이런 형태가 되겠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걸 풀면 되는 건데 푼다고 하는 것이 뭐예요?
미분방 정식의 형태로 되어 있는 거죠. 그럼 이 미분방 정식의 형태라고 하는 것이 이 회로에서 L에 흐르는 전류값을 구한다고 하는 것은 여기에 일정한 전압 VS를 걸어놓고 T 이퀄 제로인 순간에 스위치를 딱 닫으면 여기에 인덕터에 흐르는 전류값 IT가 어떻게 시간에 따라서 변화할 것인가 하는 것을 구하는 문제가 돼요. 그것이 이제 인덕터를 가진 1차 회로에 대한 이제 응답을 구하는 게 되겠죠. 그게 이제 구하려고 보니까 이런 수식이 되는데 이것도 뭐예요? 미분방 정식의 형태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1차 미분방 정식의 형태가 되어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어떤 커퍼시터를 가진 1차 회로나 인덕터를 가진 1차 회로를 구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풀어야 되는 거냐면 1차 미분방 정식을 풀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 1차 미분방 정식을 풀어서 그 푼 해가 어떤 의미를 가진 것인가 하는 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수식은 커퍼시터를 가진 1차 회로를 해석했을 때 나왔던 미분 방정식의 형태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 수식은 인덕터를 가진 1차 회로를 이제 해석을 했을 때 나왔던 미분 방정식의 형태예요. 이와 같은 미분 방정식을 풀기 위해서 이 미분 방정식을 이와 같이 썼어요. 뭐 쓰게 되면 뭐예요? 여기 커퍼시터를 가진 1차 회로나 인덕터를 가진 1차 회로에서 VT나 IT라고 하는 값을 XT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XT라고 하는 것은 전류도 될 수 있고 전압도 될 수 있다 하는 형태로 돼 있어서 DX, DT라고 이렇게 쓰고 두 번째 수식 같은 경우는 VT나 IT를 XT라고 쓰니까 XT라고 쓰고 여기 RTC나 L분의 RT 값을 타우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커퍼시트를 가진 1차 회로에서는 타우라고 하는 값이 RTC 값이 되겠고요. 여기 인덕터를 가진 1차 회로에서는 타우라고 하는 값이 RT분의 L이라고 하는 값이 되겠죠. 그리고 오른쪽 우변에 있는 값들은 다 뭐 일정한 값이니까 RTC분의 VOC, L분의 RTISC라고 하는 값을 K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은 미분방 정식을 풀어서 XT로 풀어서 XT를 나중에 이제 XT를 다시 커퍼시터를 가진 1차 회로로 한다고 한다면 VT로 대입을 하는 거고 인덕터를 가진 1차 회로로 한다고 한다면 XT를 IT로 이렇게 대입을 해서 한번 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은 이와 같은 1차 미분방 정식을 풀어서 이 XT라고 하는 것의 해를 구해서 그 XT라고 하는 그 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어떤 그래프를 형성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미분방 정식을 하게 되면 여기 dx, dt니까 그대로 갖다 쓰는 거고 여기 이제 타우분의 xt 값을 우변으로 이렇게 옮겼어요. 그러면 타우분의 하고 k 타우 마이너스 x라고 쓸 수가 있겠죠. 그리고 나서 변수 분리를 해서 쓰게 되면 좌변은 x의 항으로 우변은 이제 t의 항으로 이렇게 쓸 수가 있어서 정리를 하면 x-k 타우분의 dx 이퀄 마이너스 타우분의 dt. 천천히 여러분들 한번 정리를 해보세요. 이렇게 하고 나서 양변을 이제 적분을 해야 되겠죠. 적분을 하게 되면 이렇게 적분을 하면 x-k 타우분의 dx 그리고 이제 마이너스 타우분의 1 나오고 dt를 이렇게 적분하게 되면 여기 적분하게 되면 항상 적분 상수라고 하는 값이 나오는데 그 적분 상수 값을 t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좌변을 적분을 하면 x분의 1의 형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자연 로그 형태 ln하고 x-k 타우가 될 거고 우변 같은 경우는 이제 마이너스 타우분의 t 플러스 d라고 하는 값을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거예요. 지금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게 뭐예요? 이와 같은 1차 미분방 정식을 풀어서 XT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구하려고 하는 거니까 이와 같은 수식에서 XT를 구한다고 한다면 여기에 이제 2의 마이너스 타우분의 T 이런 항들로 나타나겠죠. 그래서 XT라고 하는 값은 여기 넘기치면 2의 마이너스 타우분의 T 이와 같은 수식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K 타우가 나오고 여기 D라고 하는 값은 이제 여기서 보게 되면 A 2의 D승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A라고 이렇게 쓰면 이와 같이 쓸 수 있어요. 여러분들 이 과정 한번 푸는데 한 단계 정도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풀어서 이 수식이 나오는 것을 확인을 이제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게 XT라고 하는 거 있으니까 XT라고 하는 것은 K, 타우, 뭐 K 값도 우리가 알고 있는 값이고 그리고 타우라고 하는 값도 알고 있는 값인데 요걸 A라고 하는 값이 이제 모르는 값이에요. 적분 상수값에 의해서 나타난 값. 그래서 A라고 하는 값을 이제 구하면 전체 해를 이렇게 구할 수가 있는 건데 그래서 A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구할 것인가 하는 거예요. 근데 A라고 하는 값을 구하는 것은 우리는 초기 조건에 의해서 구하게 되는데 뭐 초기 조건이라고 하는 게 t 이퀄 제로인 거잖아요. t자 t 이퀄 제로를 집어넣으면 x 제로라고 이렇게 쓸 수 있을 거예요. x 제로는 k 타우이고 a에다가 여기 보면 2에 마이너스 t 바 타우니까 t 이퀄 제로인 좀 t 이퀄 제로를 집어넣으면 이와 같이 쓸 수 있어서 2의 제로승 값이니까 a 값이 되겠네요. 그래서 x 제로 뭐 x0라고 하는 것은 t 이퀄 제로일 때 x 값이고 k 타우 플러스 a라고 쓸 수 있으니까 a라고 하는 값은 x0 마이너스 k 타우. 결과적으로 a라고 하는 값은 이와 같은 초기 조건으로부터 구할 수 있는 그런 값이 되겠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 a라고 하는 값을 앞에서 구했던 수식에다 그대로 갖다가 이제 집어넣게 되는 거죠. 그러면 xt라고 하는 값이 전체적으로 xt라고 하는 값이 k 타우 플러스 하고 a 대신에 x0 마이너스 k 타우하고 2의 마이너스 t 타우 이와 같은 수식으로 얻을 수가 있어요. k 타우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보려고 이와 같은 일을 한번 했어요. x 무한대. 무한대라고 하는 게 뭐냐면 t가 무한대로 갔다고 하는 것은 나중에 보게 되면 뭐 어떤 정상 상태로 간 것을 의미를 하고 있어요. 무한대면 굉장히 먼 시간인데 정상 상태로 가면 이제 끝이에요. 그래서 정상 상태로 갔을 때의 값을 보게 되면 뭐 여기 t가 무한대로 갔다. xt 이렇게 생긴 소식에서 t가 무한대로 갔다고 한다면 두 번째 항이 뭐가 되겠어요? 0이 되잖아요. 0이 되게 되면 그 x 무한대라고 하는 값은 k 타우라고 하는 값이 되겠죠. 그래서 x 무한대라고 하는 값이 k 타우라고 하는 값이 되겠다. 그래서 이 수식 여기 xt 이퀄 k 타우 플러스 이렇게 수식에다가 k 타우 대신에 x 무한대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결과적으로 xt라고 하는 값을 다시 써보면 k 타우라고 하는 것이 x 무한대 그리고 이제 이 괄호 안에 있는 것이 x0 마이너스 k 타우가 x 무한대에서 2의 마이너스 t 바 타우라고 하는 이런 수식을 얻을 수 있다. 이것이 이 1차 미분 방정식을 푸른 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해가 이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을 하면 될 거예요. 지금 뭐 XT라고 하는 것은 전체 응답이 되는 거고, X 무한대라고 하는 것은 T 이퀄 그 T가 이제 한참 지났을 때 그 값이고, 그리고 이 T 이퀄 제로일 때, 이거 뭐 한참 지났을 때, 뭐 2의 마이너스 T 파 타우라고 하는 값은 이거 이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지수함수적으로 이렇게 감소한다고 하는 것을 의미를 한다고 하는 것을 머릿속으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걸 실제적으로 이제 한번 그래프를 그리면서 어떤 모양이 나오는 것인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시정수 구하기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 앞에서 1차 미분방정식을 푸른 해로부터 시정수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하는 걸 보려고 이렇게 써놨어요. 그럼 뭐 앞에서 구한 그 1차 미분방정식 해가 이런 형태를 갖고 있었잖아요. 이런 형태를 갖고 있는 것을 그래프로 그리게 되면 이와 같은 그래프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뭐 가로축이 시간이에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지금 보는 거니까. 그래서 시간이고 세로축이 x값이에요. x값. 그래서 x값인데 여기 t 이퀄 제로인 순간 여기 t 이퀄 제로일 때를 x 제로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t가 점점 증가를 해서 이제 무한대 쪽으로 이렇게 갈 텐데 그게 어떤 일정한 값을 가질 때를 x 무한대 값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x 제로 값하고 x 무한대 값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일정한 값을 이렇게 가는 것을 나중에 보면 정상 상태라고 얘기를 하고 이런 것들을 의미를 하고 있다. 이 그래프로부터 시정수, 타임 콘스탄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보려고 이 수식에서 이제 한번 미분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거 미분하니까 dx dt하고 여기 미분해보니까 x 무한대는 일정한 값이니까 0이 되는 값이고 뒤에 있는 것들을 미분하니까 마이너스 타우분의 1이 빠져나오고 가로 있는 것이 그대로 쓰고 2의 마이너스 t의 타우라고 하는 값으로 쓸 수가 있어요. 그런 값으로 썼을 때 t 이퀄 제로인 때의 값을 구하게 되니까 dx dt의 t 이퀄 제로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t 이퀄 제로일 때에 여기에 그 그래프에
접선 방향, 기울기가 되는 거잖아요. 요거 기울기 값이 이제 되겠는데, 그 기울기를 구한 값이고, 그거를 했더니 마이너스 타우분의 1의 x 제로에 x 마이너스 부환되고, 여기가 이제 t 이퀄 제로이니까 여기가 2의 제로승이라서 1이라고 하는 값을 이렇게 얻을 수가 있다. 지금 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타우가 무엇일 것인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타우의 항으로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타우는 하고 넘겨쳐보니까 이게 타우는 이렇게 좌변으로 넘겨치고 좌측에 있는 걸 우변으로 넘겨치니까 요거 이제 분모로 가고, 이 좌변에 있는 항이 분모로 가고, x제인데 마이너스 값이 붙었으니까 x 무한대 마이너스 x 제로 값이 되어 있다. 결과적으로 이 타우 항을 한번 보면 지금 이 분모에 있는 항은 이거의 기울기라고 얘기를 했고요. 분자에 있는 항은 x 무한대하고 x 제로의 요 크기의 차이예요. 요 높이의 차이니까 그 기울기로 나누게 되면 여기 이제 만나는 점이 나오겠죠. 그 만나는 점이 나오니까 기울기니까 만나는 점이 나오니까 그 만나는 점을 타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정리를 하면 우리 1차 미분 방정식을 풀어서 이와 같은 해를 구했고, 그 해를 그래프로 그렸더니 이렇게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이런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었는데, 이 그래프에서 얼마나 빨리 떨어질 것인가 천천히 떨어질 것인가 하는 것들은 뭐에 따라서 달라지는 값이냐면 지금 타우라고 하는 이 기울기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이번 영상에서 하는 것이 RC 회로, RL 회로에 대한 응답이니까 이제 앞으로 다시 가서 XT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전압 VT하고 어떤 관계에 있는 것인가, 그리고 XT가 IT하고 어떤 관계에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커퍼시트를 가진 1차 회로에서 이 커퍼시트에 걸리는 전압 VT가 어떻게 변할 것인가 하는 것을 보면 되는 거라서, 우리 뭐 커퍼시트를 가진 1차 미분 방정식이 이런 형태였으니까 이거를 우리 1차 미분 방정식으로 구한 거하고 이제 비교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수식을 이제 가지고 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커프시트를 가진 1차 회로를 해석해서 가져온 1차 미분 방정식이 이런 형태가 되었었어요. 그리고 이제 일반적인 1차 미분 방정식의 형태가 이런 형태였으니까 이것을 이제 비교를 하게 되면, 여기 비교하게 되면 여기 XT라고 하는 것이 VT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타우라고 하는 값은 RTC. 그러니까 이 비교하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이제 우변에 있는 K라고 하는 값은 RTC분의 VOC라고 하는 값으로 쓸 수가 있다. 그러면 우리는 XT라고 하는 게 X 무한대 플러스 X 제로 마이너스 X 무한대 2의 마이너스 T 바 타우라고 하는 이런 것을 이제 해로 얻었으니까 이걸 이제 매칭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매칭을 하기 위해서 먼저 x 무한대부터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x 무한대라고 하는 것이 앞에서 k 타우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타우하고 이제 k를 곱하면 되는 거죠. 여기서 보니까 타우라고 하는 게 rtc이고 k라고 하는 게 rtc분의 voc 값이니까 두 개를 곱하면 voc만 남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x 무한대 대신에 voc를 집어넣으면 돼요. 그래서 이 수식에다가 xt 대신에 vt, x 무한대 대신에 voc, 그리고 x 제로 대신에 이제 초기값 그 V0라고 하고, X 무한대 VOC하고, 뒤에 2의 마이너스 타오분의 T 값을 이와 같이 쓰게 되면 결과적으로 이제 응답이 나오는 게 되겠습니다. 이때 뒤 항이 이제 뭐가 되는 거냐면 과도응답, 시간에 따라서 이제 이게 변하고 있죠. 지수 함수적으로 변하고 있어서 이것을 우리 과도응답이라고 얘기를 하고, 앞에 있는 VOC 값을 정상상태 응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때 보게 되면 t 이퀄 제로인 순간에 보면 어떻게 돼요? t 이퀄 제로이면 여기 이 항이 1이라고 하는 값이니까 VOC 플러스 V0 마이너스 VOC니까 VOC가 없어지면 VT라고 하는 게 V0가 이제 V0라고 하는 값을 초기의 값이 되는 값이고요. 만약에 T 값이 이제 굉장히 큰 값으로 되어 있다. 보통은 T가 이제 5타우, 시정수의 5배 정도 되게 되면 굉장히 작은 값으로 되기 때문에 얘가 이 두 번째 항이 이제 0에 가까운 값이 돼요. 그래서 요 이제 그 값은 일정한 값, VOC 값으로 가기 때문에 이걸 정상 상태 응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이러한 커피스터의 응답 결과를 한번 보기 위해서 이러한 예제를 하나 가져왔어요. 여기 예제라고 하는 게 이제 세계의 저항, 앞에서 생각했던 그런 저항 값들을 구체적으로 이제 10kΩ, 30kΩ, 60kΩ을 주고, 그리고 이제 2마이크로파라드, 그리고 12V를 준 그런 그림이 되겠죠. 이 예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제를 보면 세 개의 저항으로 이루어져 있고, 하나의 전압원, 그리고 하나의 커퍼시터로 이루어져 있고, 스위치로 연결되어 있는데, 스위치가 여기에 이제 10kΩ에 이렇게 병렬로 연결되어 있어서 T 이퀄 제로인 순간에 이게 닫히는 그러한 회로가 되겠습니다. 그때 이러한 회로를 우리는 이제 앞에서 미분 방정식을 풀어봤더니 어떤 소식을 얻었냐면 이와 같은 소식을 얻어서 앞에서 해를 구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회로를 푼다고 한다면 뭐를 구하면 되는 거냐면 VOC를 구하고 V0 초기 값을 구하면, 그리고 RT 값을 구하면 되겠죠. C 값은 이제 주어진 값이고, 그래서 먼저 이제 뭘 구해 볼 거냐면 V0라고 하는 게 뭐냐면 초기 조건이기 때문에 스위치가 닫히기 전에 계속 왔던 그 상태를 얘기를 해요. T 이퀄 제로인 순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스위치가 닫히기 전에는 이 회로가 어떻게 돼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스위치가 닫히기 전에는 여기 뭐 10kΩ이 살아 있겠죠. 그죠? 10kΩ과 30kΩ이 이제 직렬 연결되어 있는 그런 상태가 되어 있고, 계속해서 왔기 때문에 여기 노드 사이에 이 커퍼시터 양단 간의 전압도 일정한 전압으로 이제 정상 상태로 와 있을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일정한 전압값이 되어 있으니까 이 V 제로값을 구한다고 하는 것은 여기에 커퍼시터에 흐르는 전류값을 한번 생각을 해보겠어요. 그러면 IT라고 하는 게 C, dV, dt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커퍼시터의 전압값이 상수값, 일정한 값이기 때문에 미분을 하면 0이라고 하는 값이에요. 뭐 어떤 전류 값이 0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가 어떻게 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오픈 서큐트, 개방되어 있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개방되어 있는 거에 등가율을 그리면 이와 같은 등가율을 그릴 수가 있겠죠. 여기 10kΩ하고 30kΩ에 직렬 연결된 걸 40kΩ, 그리고 60kΩ이고, 여기 커퍼시터가 이제 개방되어 있으니까 이러한 회로가 되어 있는데, 지금 V0라고 하는 값은 여기에 60kΩ에 걸려 있는 전압 값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12V 두 개의 저항이니까 전압 분배 법칙에 의해서 V0라고 하는 초기 값을 구할 수가 있는데, 40kΩ 더하기 60kΩ분의 60kΩ 곱하기 12V 하면 7.2V라고 하는 값을 얻을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VOC하고 RT 값을 구하면 되는데, 이 VOC와 RT는 이제 스위치가 닫힌 후지요. 그래서 스위치가 닫힌 후를 보게 되면 이와 같이 스위치를 닫으면 여기에 10kΩ하고 여기하고 이제 병렬 되어 있는데, 여기가 쇼트 되어 있기 때문에 10kΩ이 이제 없는 것처럼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거에 태분 안에 등가율을 그리면 되는데, 태분 안에 등가율을 그리면 여기 카퍼시터를 놓고 거기에 VOC 값하고 RT 값을 이렇게 구하는 거잖아요. 그 구하는 것을 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 VOC 값을 구하기 위해서 여기를 이렇게 끊고 나서 이렇게 이쪽에서 들여다 봤을 때 이 60kΩ에 걸리는 전압이 VOC 값이 돼요. 이 60kΩ에 걸리는 전압 같은 경우는 그 12V가 와서 30kΩ하고 60kΩ에 서로 뭐가 돼요? 전압 분배 법칙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VOC라고 하는 값은 60kΩ 더하기 30kΩ분의 60kΩ 곱하기 12V 하면 이제 8V라고 하는 값을 얻을 수가 있다. 그리고 이제 RT 값을 이제 구하면 되는데, 이 RT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이렇게 들여다봤을 때 안에 있는 전원 값을 이제 0으로 만드는데, 여기 전압원이 0이니까 여기 쇼트를 시켜야 되겠죠. 그러니까 쇼트를 이렇게 시키게 되면 뭐가 되냐면 30kΩ하고 60kΩ이 서로 병렬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 병렬 연결되어 있는 값을 구하게 되면 이와 같이 20kΩ이라고 하는 값이 나온다. 그래서 지금까지 구했던 V0 값, 초기 값 7.2V하고 VOC 값 8V하고 RT 값 20kΩ을 여기 앞에서 구했던 수식에다 갖다 집어 넣게 되면 이와 같이 VOC 8V하고 여기 해서 계산하게 되면 0.8 2의 40분의 마이너스 t 승해서 이와 같은 값을 얻을 수 있다. 이 뒤에 두 번째 항이 뭐냐면 과도 응답이고, 얘가 이제 정상 상태 응답이 돼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t 이퀄 제로라고 한다면 어떻게 돼요? 8에서 얘가 이제 1이 되니까 8 마이너스 0.8 하니까 7.2V라고 하는 V0 값이 나오네요. 그리고 이제 t가 굉장히 커져서 이 뒤항이 0이 됐다고 한다면 이제는 정상 상태 8V라고 하는 값을 유지를 하고 있다. 이때 우리는
이 T값이 단위를 갖기를 밀리세컨드로 되어 있어요. 여기 계산할 때 이제 킬로옴 뭐 이런 것들을, 그리고 이제 여기 그 캐패시터 할 때 마이크로파라드 이런 것들을 다 생각을 하면 지금 T라고 하는 게 밀리세컨드로 계산을 한다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그 캐패시터가 있는 1차 회로를 해석한다고 하는 것은 미분 방정식을 풀어서 이와 같은 결과를 얻었을 때 그 캐패시터를 이제 태분한 등가 회로로 간단하게 만든 다음에 V50, V0 그리고 이제 RT 값을 구하면 거기다 집어넣어서 우리가 원하는 응답을 구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인덕터를 가지고 있는 1차 회로로부터 이제 해석하는 과정들 한번 보겠어요. 인덕터를 가진 1차 회로에서 뭐 노튼 등가 회로부터 푸른 수식 값이 이런 1차 미분 방정식이었고, 이 1차 미분 방정식을 일반적인 형태하고 비교를 하면 마찬가지로 한번 보겠어요. 보면 여기 이제 그 XT라고 하는 것이 이제 여기서는 IT가 되는 거죠. 전류 IT가 되는 거고, 타우라고 하는 값은 이제 RT분의 L이라고 하는 값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이제 항은 K라고 하는 값은 L분의 RT ISC라고 하는 값이 되겠다. 마찬가지로 일반적인 1차 미분 방정식으로부터 구했던 해에다가 갖다 이제 매칭을 시키면 되는 거잖아요. XT 대신에 IT라고 하고 뭐 X 무한대 대신에 이렇게 하면 되는데, 먼저 X 무한대가 이제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X 무한대는 K 타우라고 얘기했으니까 여기 K하고 타우하고 한번 곱해 보세요. K하고 타우하고 곱하면 RT분의 L하고 L분의 RT ISC니까 그냥 ISC만 남겠네요. 그래서 K 타우라고 하는 값이 ISC니까 여기 수식에다 대입을 하면 XT는 IT가 되는 거고, X 무한대는 ISC가 되는 거고, X 제로는 I 제로가 되고, X 무한대가 ISC가 되고, 나머지 항 이렇게 같이 쓸 수 있어요. 타우가 이제 RT분의 L이라고 하는 값이었으니까 이와 같이 쓸 수가 있다. 이러한 전체 응답을 보면 첫 번째 항은 이제 정상 상태 응답이 되는 거고요. 이 두 번째 항은 이제 과도 응답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두 번째 항에서 이 t 값이 이제 크다고 한다면 두 번째 항이 0으로 가기 때문에 ISC라고 하는 값, 일정한 값으로 이제 간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그 인덕터의 그 응답 특성을 보기 위해서 예제 하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예제인데, 여기 인덕터 하나가 있고 두 개의 저항이 있고 전압은 12V가 있고 거기에 이제 하나의 스위치가, 그래서 스위치가 이제 T 이퀄 제로인 순간에 닫힌다고 생각하는 그런 예제 하나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예제인데 t 이퀄 제로인 순간에 스위치가 닫힌다고 한다면 이 105ohm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여기 병렬로 되어 있으니까 이제 없어지는 거나 마찬가지겠죠. 근데 스위치가 닫히기 전에는 105ohm이 이제 205ohm하고 직렬로 연결되어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응답을 이제 그 미분 방정식을 풀어서 보니까 여기와 같은 이와 같은 소식을 얻었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회로를 푼다고 한다면 뭐를 구해야 되는 거냐면 ISC라고 하는 것과 초기 조건 I0라고 하는 것과 RT라고 하는 값을 이제 구하면 돼요. 그것을 구하기 위해서 스위치가 닫히기 전에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 스위치가 닫히기 전에는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이제 그 여기 105ohm하고 205ohm이 직렬로 연결되어 있고 정상 상태로 있어서 전류가 계속 흐르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그 인덕터에 걸려 있는 전압을 보게 되면 VT는 LDI/dt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지금 같은 경우 전류값이 일정한 값을 흐르고 있으니까 그 미분하게 되면 0인, 뭐 여기에 미분해서 이 인덕터 양단 간의 전압이 0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여기가 숏서큐트이 되어 있다, 단락이 되어 있다 하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락이 되어 있다고 한다면 등가 회로를 이와 같이 그릴 수가 있겠죠. 여기 105ohm하고 205ohm이 직렬로 되어 있는 게 305ohm으로 되어 있고 12V가 있고, 여기 이제 그 인덕터 대신에는 여기 쇼트 되어 있는 이런 값이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흐르는 전류 값을 I0 초기 조건을 잡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I0라고 하는 값은 당연히 이거는 뭐 12V를 300ohm으로 나누면 되겠네요. 그래서 12V 300ohm으로 나눴더니 40mA라고 하는 게 I0 값이 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스위치가 이제 닫힌 후를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 그 스위치가 닫힌 후면, 스위치가 닫히면 어떻게 돼요? 이 105ohm이 이제
이렇게 병렬되어 있으니까 여기 없는 거나 마찬가지가 되는 거죠. 그것을 이제 노튼 등가회로로 하게 되면 이와 같이 여기 인덕터가 있고 노튼 등가회로라고 하는 게 ISC라고 하는 값하고 RT라고 하는 값으로 표현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노튼 등가회로를 만든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는 거냐면 여기를 쇼트를 시키고 여기 흐르는 전류값이 이제 ISC 값이 되는 거죠. 그래서 ISC라고 하는 값을 구하게 되면 지금 105는 없는 거고 쇼트 돼 있으니까 205하고 12V니까 여기에 지금 흐르는 전류값은 얼마냐면 200분의 12 그래서 60mA라고 하는 게 흐를 거고요. 그리고 이제 RT라고 하는 값은 여기 이제 끊고 이렇게 들여다보는 거잖아요. 들여다보고 나서 여기 전원을 0으로 만드는데 전화번이니까 이제 제로 V 이퀄 제로로 이렇게 쇼트를 시키면 205만 남아 있네요. 그래서 RT라고 하는 값이 205. 그래서 어떤 노튼 등가회로를 만들게 되면 이와 같이 60mA, 205 이와 같은 회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타우 값을 시정수 타우 값을 하게 되면 RT분의 L이라고 하는 값이었으니까 25 마이크로 세컨드라고 하는 것을 얻을 수가 있어요. 이제 이런 구한 값들을 앞에서 구한 수식에다 집어넣으면 되죠. I0라고 하는 값 40mA 집어넣고 ISC 60mA, RT라고 하는 값 200오hm 갖다 집어넣고 이제 계산을 하게 되면 뭐 60 마이너스 20의 2에 마이너스 25분의 t 이런 값을 얻을 수 있는데 여기 t를 단위로 이제 이때는 마이크로 세컨드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 L 값과 R 값을 갖다 집어넣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마이크로 세컨드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초기 조건하고 정상 상태 를 한번 볼까요? 초기 조건이라고 하는 게 t 이퀄 0일 때니까 t 이퀄 0를 집어넣게 되면 60 마이너스 20이 돼서 40mA가 되겠네요. 이게 이제 한참 지나서 t가 한참 지나고 나면 이 두 번째 항이 0이 되죠. 그러면 정상 상태에서는 60mA가 흐른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덕터 하나를 포함하고 있는 임의의 회로라고 한다면 어떻게 풀면 되는 거냐면 인덕터만 놔두고 나머지 것들을 다 뭘로 바꿔요? 노튼 등가 회로로 바꿔서 ISC 값, RT 값을 구하게 되면 우리가 앞에서 구했던 이 수식에다 갖다 집어 넣으면 우리가 이 인덕터의 그 응답을 구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뭐 1차 회로 RC하고 RL 회로의 이제 응답을 구하는데 입력이 일정한 값일 때 그래서 RC 회로 같은 경우는 이제 태분안의 등가 회로를 이용해서 풀었고요. RL 회로 같은 경우는 노튼의 등가 회로를 이용해서 풀었더니 각각이 1차 미분 방정식의 형태로 돼서 그 1차 미분 방정식의 해를 구해서 이것들의 응답을 한번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1차 미분 방정식의 해를 구해서 그것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보는 것이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마치기로 하고요. 여러분들 그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하게 되면 앞으로 나오는 영상도 용이하게 받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